여러분 안녕하세요. 간호연구 방법론 전쌤 간호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영상 올라갑니다. 마지막 단원인 연구보고서 작성 및 발표, 연구 결과의 해석 및 보고 부분 되겠습니다. 1번 연구 결과의 분석과 해석의 의미. 첫 번째, 분석이란 주어진 가설을 검증하고 연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미리 계획된 분석 틀에 따라 수집된 자료들을 통계라는 방법을 통해 기계적으로 배치하는 작업이다. 두 번째, 좁은 의미의 해석이란 주어진 연구 자체 내에서의 변인들 간의 관계만을 해석하는 것으로 분석과 동시에 해석이 자동적으로 나온다. 세 번째, 넓은 의미의 해석이란 한 연구의 결과와 그것으로부터 도출된 추리들을 관계된 이론 또는 다른 연구 결과들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2번, 연구 보고서 작성 시 연구 소비자들에게 연구할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은 서론 부분이다. 서론은 왜 연구를 하게 되었는지, 연구할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또한 시행한 연구가 간호의 이론적인 면과 간호 실무 면에서 유용하다는 정당성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3번, 논의는 연구의 마지막 부분으로 중요하며 연구자가 결과를 해석하여 연구 결과의 의미를 논의해야 비로소 연구를 완성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연구 결과를 실무에 적용하거나 반복 연구를 위해 독자가 관심을 갖게 하므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논의 부분에서 연구 결과가 기존 선행 연구와 비교해 같은 연구 결과를 나타낸 경우에는 결과가 같음을 제시하며 본인의 해석의 정당함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가 선행 연구와 상반되면 임시적인 해석만을 제시해야 한다. 논의로 연구의 제한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제한점으로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옹호할 수 있어야 한다. 4번, 제언은 연구자가 본인의 연구 자료에 대한 해석을 한 후 다른 연구자들에게 해석된 이 자료가 간호 이론 발전, 간호 교육 및 실무 적용, 다음 연구 시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조언과 함께 상세한 제시를 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연구 결과를 간호교육이나 간호실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제언해야 한다. 5번, 연구 요약이나 결론은 연구 성적에서 도출되며 수집된 원자료를 정리한 것이 연구 성적이고, 연구 성적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 논의 또는 고찰이다. 6번, 분석된 자료를 연구 주제와 연관하여 그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논의 또는 고찰이라 한다. 7번, 연구 결과 해석. 첫 번째, 예측한 가설이 지지된 경우. 가설이 지지되었다는 것은 연구 결과가 유의 수준에서 지지받았다는 것으로 영가설이 기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예측한 가설이 지지받지 못하는 경우 가능한 원인을 살펴보고 결과를 해석하거나 외생 변수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제거하여 설명력을 높이려는 시도를 해볼 수 있다. 세 번째, 예측하지 않는 것이 지지받는 경우. 예측하지 않은 것이 통계적으로 지지받은 경우는 연구 방법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논리적 사고 결력 또는 이론상의 오류에서 기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네 번째, 연구 결과가 혼합되어 나타난 경우.
연구 결과 중 어떤 가설은 예측한 대로 통계적으로 지지를 받고 다른 가설은 통계적으로 지지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8번 일반적인 논문 또는 발표 원고 작성의 3단계. 첫 번째 단계는 집필 선행 작업. 자료 수집, 노트, 상세한 윤곽 같은 어떤 초기의 형태나 구조 속에서 자신의 생각 모으는 단계가 집필 선행 작업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집필. 맨 처음 초고를 쓰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논조나 문체를 정리하는 단계가 집필 단계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보완 집필 단계. 사고의 전개를 명쾌하고 조직적으로 하면서 논리적인 표현을 위해 손질하는 단계가 보완 집필 단계입니다. 도표와 그림을 준비하기는 집필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9번 집필 선행 작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첫 번째, 잡지나 출판사 정하기. 두 번째, 그 잡지사의 출판에 관한 지침 얻기. 세 번째, 연구서의 초안 잡기. 네 번째, 저작권에 관한 문제를 가려내기. 다섯 번째는 전에 출판되었던 연구 논문을 견본으로 얻기입니다. 10번, 보완 집필의 평가는 4가지 평가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서론의 평가, 두 번째 방법론 부분에 대한 평가, 세 번째는 연구 결과 부분에 대한 평가, 네 번째는 논의 부분에 대한 평가로 나누어진다. 11번 논문 발표를 위한 일반적인 지침. 첫 번째, 문외한을 위해 써라. 두 번째, 문체에 주의하라. 세 번째, 특수 용어를 피하라. 네 번째, 시작을 잘하라. 다섯 번째, 잘 구성하라. 여섯 번째, 저술 자료를 폭넓게 읽고 사용하라. 12번, 논문 발표 시 문외한을 위해 써라라는 지침은 연설이나 논문의 가치는 연설자나 저자가 발표한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청중이나 독자가 이해한 것에 의해 평가된다. 연구 결과를 난해하거나 모호한 용어로 표현한다면 그 연구 결과를 듣거나 읽는 사람의 이해를 기대하기 어려워 연구 결과의 유용성이 제한된다. 13번 모든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측정 자료의 신뢰성, 즉 변인 측정의 신뢰도이다. 14번 연구 결과에 대한 독자의 동의 여부 결정 요인. 첫 번째, 관찰 또는 신뢰도와 타당도. 두 번째, 자료 수집 방법의 적합성과 부적합성. 세 번째, 자료 분석 방법의 적합성과 부적합성. 네 번째는 연구 설계 등에 맞는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연구 결과의 해석에 동의할 수도 있고 거부하기도 하는 등 서로 의견을 달리하게 되는 것이다. 15번 연구 논문 작성 시 바람직한 문체 선정. 첫 번째,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직접적인 표현을 한다. 세 번째, 진부한 표현은 피한다. 네 번째, 시적 리듬, 의식의 흐름, 개인적이고 독창적인 표현은 연구 결과의 내용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표현이다. 16번, 논문 발표 시 문체의 주의사항. 첫 번째, 연구 보고의 목적은 철저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두 번째, 대부분의 학술지는 연구자가 연구 논문에 대한 표준 형식에 따라 주기를 기대한다. 세 번째, 일반적으로 시적 리듬, 의식의 흐름, 개인적이거나 독창적인 용어의 사용은 과학적 보고서에서는 피한다. 네 번째, 간호문헌에서 지나치게 허세를 부리면 의미 파악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방해한다. 5번째, 꾸밈 없고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6번째는 저자는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다. 17번, 연구 방법상의 오류에는 내적 타당도 문제, 너무 작은 표본, 부적절한 연구 설계나 자료 수집 방법, 신뢰도의 결여, 적합하지 않은 통계 분석 방법 등의 사용에서 비롯된다. 연구 방법상의 오류에는 가설 자체의 오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18번, 결론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첫 번째, 연구 주제는 무엇인가? 두 번째, 해답을 얻은 질문과 해답을 얻지 못한 질문은 무엇인가? 세 번째,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가? 네 번째, 주어진 연구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또는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5번째, 연구 결과를 간호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없는 또는 적용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가? 19번, 논문 작성 시 구성을 잘하기 위한 지침. 첫 번째, 일단 하나의 주제를 내세우면 연속적인 문장으로 그 주제의 논리적 뒷받침과 전개를 분명히 해야 한다. 두 번째, 소제목은 저자가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아주며 독자에게 저자의 의도와 내용의 진행 과정을 안내한다. 세 번째, 잘 구성된 연설이나 논설문은 하나의 주제에서 다음 주제로 넘어갈 때 청중이나 독자를 순조롭게 끌고 간다. 네 번째, 한 단락에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갈 때는 독자에게 논리적 추이를 제시한다. 5번째, 지나치게 길거나 짧게 단락을 나누지 않는다. 6번째, 각 단락은 초점을 제공하는 주제문으로 시작하며 나머지 부분은 그 주제를 전개시켜야 한다. 7번째, 주제는 전체적인 전개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밝혀야 한다. 20번, 스트렁크와 화이트가 제시한 용어 사용의 원칙. 첫 번째, 계획과 구성을 잘 알아. 두 번째, 단락을 이용해서 생각을 질서정연하게 전개하라. 세 번째, 수동태보다는 능동태를 사용하라. 네 번째, 긍정적 형태로 진술하라. 5번째, 명확하고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하라. 6번째, 불필요한 말은 생략하라. 7번째, 2개의 복잡하고 모호한 말 대신에 1개의 친숙한 용어를 사용하라. 21번, 영상 자료를 활용할 때의 주의점. 첫 번째, 자료를 만드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가져라. 두 번째, 청중들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라. 세 번째, 단수화시켜라. 22번, 학술 모임에서 구두 발표 시 내용의 전달을 위한 지침. 첫 번째, 청중의 반응을 파악하면서 적절한 논조를 유지하라. 두 번째, 연설을 위한 무대를 관리하라. 세 번째, 되도록 거울 앞에서 시계를 갖고 연습하라. 네 번째, 논문을 읽지 마라. 청중이 실증을 낼 것이다. 5번째는 최소한 시작말과 결론, 상세한 윤곽을 노트하라. 23번, 구두로 하는 연구 발표의 평가를 위한 지침. 첫 번째, 주요 발견 결과와 결론은 무엇인가? 두 번째, 결론을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였는가? 세 번째,
그 결과로부터 일반화할 수 있는 정보를 주었는가? 네 번째, 연구의 결과를 더 넓은 영역으로 또는 실무에 적용시켰는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발표가 흥미있었는가? 24번,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해석할 경우 옳은 연구자의 태도. 유의한 결과를 전혀 발견하지 못할 때 연구자는 연구 전략과 방법을 지나치게 비판하고 가설이 근거하고 있는 이론이나 논리적 추리는 별로 비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연구 방법상의 결점을 찾고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론적인 약점을 찾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를 가지고 방법과 이론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재현을 해야 한다. 25번, 질문에 대처하기 위한 지침. 첫 번째, 미리 새긴 카드를 배부한다.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경우는 나중에 참고 자료를 보낸다. 세 번째, 미리 질문할 동료들을 참가시킨다. 네 번째, 질문 받은 것들을 반복하고 부연 설명을 한다. 26번, 학술 발표 시 만족시켜야 할 내용. 첫 번째, 청중들이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알 수 있도록 표집 과정과 연구 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두 번째, 연구 설계가 복잡하면 연구 대상에 대한 할당법을 충분히 소개한다. 세 번째, 연구 결과의 바탕이 되는 자료의 양과 다양성에 대해 밝힌다. 네 번째, 통계적 분석 방법을 이용했을 경우 검정 방법과 유의 수준을 설명한다. 다섯 번째,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과 관련이 있는 제한점과 가정을 밝힌다. 27번, 연구 논문의 잡지 게재가 거절되는 이유는 주제가 잡지의 독자층과 무관하거나 논문이 빈약하게 쓰인 경우, 논문의 중심적인 견해나 논리가 독특하지 않은 경우에 잡지 게재가 거절될 수 있다. 28번, 머리글은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독자들이 계속 읽어볼 마음을 가지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일화, 연구 주제로 독자를 안내하는 어떤 강의나 극적이고 이목을 끄는 통계 등은 머리글로 쓰기에 좋다. 29번,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유념해야 할 점.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유념해야 할 점으로는 연구 방법의 적합성 검토 외에 측정 자료의 신뢰성 검토가 있다. 모든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인 측정의 신뢰도이다. 자료가 잘못되면 연구 결과의 해석도 모두 잘못되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반드시 측정 자료의 신뢰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자, 여러분, 오늘로써 간호연구 방법론이 영상이 다 올라가지게 됩니다. 광대한 간호연구 방법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이렇게 얄팍한 영상들로 마무리 지어져도 괜찮을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시험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